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 수 있어? 어려워? 딱히 걸리는 데가 없고 아주 평평하게 이제 위치가 많습니다. 한일 베리어프리 비교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베리어프리를 확인할 우성대 물리치료학과 21학번 김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에서 베리어프리 사회를 체험해볼 우성대학교 21학번 조은진입니다. 이동 코스는 식당, 버스, 지하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당입니다. 마라탕 집은 턱 있어? 턱이 타다 보니까 응. 두 개로 되는 것 같아서 뺄것 같아. 그러면 그냥 순댓국밥집? 어딘데? 여기 건너편인데? 어디라고? 여기 건너편인데 턱 있어? 턱이 없는 것 같아. 없어? 아, 있나? 어. 아, 거기 좌식이야? 아니면 뭐야? 방에 안- 자식인데 그러니까 방에 앉는 거야? 아니면 그냥 옆에 의자에 앉는 거야? 의자에 앉는 의자에 앉는 거. 턱이 있거는 턱 없으면 거기로 갈까? 찍어 왔으면 원래 순댓국밥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베리어프리 식당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 턱이 없는 곳이 순댓국밥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진상에는 안 보이던 그 턱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서브웨이를 테이크아웃해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식당을 와봤는데요. 저희가 음식 메뉴가 굉장히 많았지만 전부 거의 대부분 베리어프리 식당이어가지고 음식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부터 식당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턱이 전혀 없어가지고 휠체어가 있어도 식당 방문에는 딱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 자체가 엄청 가벼워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열고 있음에 딱히 한 손 조작에도 무리 없이 열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 자체가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휠체어로 들어가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의자 치워줄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식당에서 음식을 다 시켰고 이번에는 식당 전체적으로 한번 화장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길목 전체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따로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베리어프리 식당처럼 문턱 자체가 전혀 없어가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화장실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건 무리가 없지만 사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세면대가 꺼내져 있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밑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다가가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대가 높은 데랑 낮은 데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아주 쉽게 가능했습니다. 식단을 마치고 이제 나갈 건데 나가는 문이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고 넓은 폭으로
버스로 인해서 아주 편안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 자체는 굉장히 가볍지만 휠체어를 타고 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버스입니다. 저상버스 아니면 어떡해? 그럼 못 타는 거지? 근데 진짜 우리 한 15분은 기다린 거지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가? Dangerous items are not permitted on the bus.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올라갈 수 있어? 나갈 수 있는 거. 버스 타고 저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리까지 세팅해 주셔가지고 이제 자리 브레이크를 고정하고 버스 타고 목적지까지 가보겠습니다. 현재 브레이크가 이제 걸려 있는데 뒤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흔들림이나 이런 거 없이 원만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점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휠체어 자리 이제 이런 낮은 곳에 위치를 배려해가지고 안전바와 이 하차 베리 전부 다 잘 위치해 있는 모습이 그게서 이제 좀 더 배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상으로 일본에서 버스 체험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입니다. 전철을 타러 엘리베이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
배치했어? 근데 우리 아까 내릴 때 틈이 넓어서 시민분들이 안 밀어줬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다음은 지하철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일본의 베리어프리 사회를 한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자체는 이제 휠체어로는 이용이 불가해서 주변에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 이 부분은 한국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서 여기 구비되어 있는 인터폰의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현재 지금 3면 출구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으로 내려왔습니다. 확인해보시면은 위에 버튼, 밑에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버튼이 있어서 쉽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外札階へのエレベーター乗り場です。 지하철 사용을 위해 역무원한테 이제 스텝이 필요해가지고 스텝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이제 역무원한테 한번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보는 건데? 하이. 지하철을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탑승을 할 예정인데 한국은 이제 역무원을 찾아가지고 하면 안전말판을 깔아주는데 일본은 이제 이런 환자를 보면은 안전말판을 알아서 이제 다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찍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고 자체 우리 어디까지 가나? 그러면 홈에서 기다리면은 저거 우리 어디야? 1번이면 이 플랫폼 몇 번이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지금 지하철
한국과 일본 두 군데에서 모두 휠체어를 밀어보셨는데 둘의 차이점을 알려줄 수 있나요? 우선 한국은 좀 울퉁불퉁한 턱 구간도 많고 이게 기울기 경사가 좀 있어서 휠체어를 밀 때 되게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일본에서 밀 때는 좀 이렇게 매끄럽게 잘 이동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턱도 많이 없어서 이동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방향 조절 같은 경우에 한국은 좀 이렇게 크게 유턴을 해야지만 방향 조절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쉽게 이렇게 바로바로 방향 조절이 된다는 점이 진짜 간편하고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전부 휠체어를 타고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길거리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 보도블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는 길이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휠체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휠체어 타봤을 때 일본은 굉장히 보도블럭이 매끈하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부드럽게 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의 휠체어에 대한 차이도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사용한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게 밀려서 팔에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정말 부드럽게 밀려서 팔에 힘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드럽습니다. 다음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길거리에서 배리어 프리에 관한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나이는? 이라는 질문에 한국은 10대가 10%, 20대가 25%, 30대가 25%, 40대가 15%, 50대가 15%, 60대 이상이 15%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10대가 20%, 20대가 15%, 30대가 20%, 40대가 10%, 50대가 20%, 60대 이상이 15%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한국은 20%가 단어를 알고 80%가 단어를 알지 못한다고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96%가 단어를 알고 4%가 단어를 알지 못한다고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안전바 설치, 문턱 없는 문처럼 세상의 장벽을 허무는 디자인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이것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한국은 매우 많이 보았다가 0%, 많이 봤다가 0%, 보통이다가 20%, 가끔 봤다가 45%, 본 적이 없다가 35%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매우 많이 보았다가 28%, 많이 봤다가 72%, 보통이다가 0%, 가끔 봤다가 0%, 본 적이 없다가 0%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만약 당신이 사회적 약자, 노인 혹은 장애인이라면 각각의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은 그렇다가 30%, 아니다가 70%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그렇다가 96%, 아니다가 4%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평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은 매우 관심이 많다가 0%, 많은 관심이 있다가 25%, 관심이 있다가 15%, 조금 관심이 있다가 45%, 관심이 없다가 15%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매우 관심이 많다가 32%, 많은 관심이 있다가 60%, 관심이 있다가 4%, 조금 관심이 있다가 0%, 관심이 없다가 4%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휠체어 탑승자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한국은 매우 많이 봤다가 0%, 많이 봤다가 0%, 본 적이 있다가 35%, 가끔 봤다가 65%, 전혀 본 적이 없다가 0%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매우 많이 봤다가 60%, 많이 봤다가 32%, 본 적이 있다가 8%, 가끔 봤다가 0%, 전혀 본 적이 없다가 0%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번째, 현재 각각의 나라의 장애인 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은 매우 충분하다가 0%, 충분하다가 15%, 보통이다가 35%, 충분하지 않다가 35%,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15%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매우 충분하다가 60%, 충분하다가 32%, 보통이다가 8%, 충분하지 않다가 0%,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0%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 결과 일본이 한국에 비해 배리어프리 사회나 시설 면에서 더 좋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생각보다 휠체어로 인한 제약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길거리 문턱이나 혹은 지하철 틈 사이에서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었는데, 물론 이러한 경우가 한국의 모든 경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배리어프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오지 않아 상황상 버스 내부는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휠체어 탑승자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보통 잠금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경우도 있고, 또 탑승 소요 시간도 다수 3분에서 거의 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의 배리어프리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휠체어를 탑승하셨을 때 한국이 모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셨나요? 우선 모두가 살기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체험 형식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가 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본에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 일본에서 이제 휠체어를 대여해가지고 사용해봤는데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전부 수월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식당, 버스, 지하철 순서대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진행했는데, 식당에서는 이제 길의 내부 자체가 너무 폭이 넓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무리 없이 사용했고요. 버스랑 지하철 모두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안전발판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신속하고 빠르게 잘 탑승하고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한 점이 좋았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보셨는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식이나 시설 측면에서는 한국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일본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본 결과 길거리를 돌아다녔을 때 따로 눈치를 보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었으며, 그리고 보호자 없이 저 혼자 돌아다녀도 무리 없이 길거리로 이동함에 있어서 일본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